자, 그러면 이제 워드프레스 서비스는 이제 당연히 이제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실행을 해서 접속하는 그 페이지를 URL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이 호스트를 쓰지 않을 거고요. 별개의 또 가상 호스트로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름 기반으로 가상 호스트 할 거고, 이름은 이제 wp.js.device.cf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도메인 네임을 이제 존 데이터베이스 레코드에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 기반 가상 호스트로 접속을 하게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는 그럼 어디에 저장을 하느냐 하면 vir 밑에 ww 밑에 wp라는 디렉토리가 이제 다큐먼트 루트가 되도록 할 거예요. 이 서비스를 위한. 그러니까 여기로 접속을 하면 이 디렉토리에 있는 어떤 파일이 이제 여기에 어떤 파일을 요청하면 그 파일이 이제 요청이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 시나리오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써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VM1이 이제 웹 서비스, 그 다음에 VM2가 데이터베이스 서버, PHP로 접속 이렇게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위한 이제 그 네임 버추얼 호스트 설정이 이제 이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위에 부분은 앞에서 이제 메인에 대해서 해놓은 거고, 그러니까 www.js.dic.cf에 대해서 해놓은 거고, 이미 위에 앞에 있었죠, 그죠? 그거 말고 이제 이 wp.js.dic.cf에 대한 그 도메인에 대한 가상 호스트를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일단 다큐먼트 루트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디에서 서비스 하느냐, 그 다음에 그 디렉토리에 대한 또 이제 설정이 필요하고, 로그 파일도 또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예, 에러 로그, 커스텀 로그 해서 분리를 했고요. 이거는 이대로 하면 되죠. 다른 부분의 설정 내역들은 디렉터리 설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까 하고 그렇게 다를 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제 VM1에서 수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sudo 수정이라기보단 추가죠. vi etc 밑에 httpd 밑에 이거를 하는 게 과제였던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죠. 네, 헷갈리는데 13주차 수업 준비 과제에 설정 파일은 과제로 돼 있었군요. bs.conf 파일, 그죠? 이거는 과제로 돼 있네요. 그래서 내용을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cat 그래서 etc http 밑에 conf.d 밑에 bhost.conf host.conf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추가를 해야 되겠죠. 컨트롤 C. 그래서 여기다가 캣이 아니고 vi로 해야 되겠지. vi 해서 들어왔고요. 아까 했던 요 밑에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I 눌러서 엔터 치고 붙여넣기 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방금 붙여놓은 게. 그래서 뒤에 커멘트들은 다 날리겠습니다. 서브 네임은 wp.js.device.cf다. 거 해서 d 달러 해서 날리고, 물론 이스케이프 해야죠. d 달러 해서 날리고, 로그 파일도 d 달러 해서 날리고, d 달러 해서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트에 대해서 이 디렉토리를 다큐먼트로 서비스한다. 그 디렉토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도록 하고, 로그는 이와 같이 오류 로그와 접속 로그를 커스텀으로 설정을 한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웹서버 자체에 대한 설정은 이걸로
끝입니다. WQ 저장하고 이제 sudo httpd-t 해서 신텍스 워닝이 나오는데 이 워닝은 지금 이 vir 밑에 wp 이 디렉토리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걸 이제 다큐멘트 루트로 지정을 했는데 다큐멘트 루트가 정작 디렉토리는 없다. 이건 만들면 되죠. 이건 나머지는 신텍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 서비스 설정을 바꿨으니 릴로드를 해야죠. 그죠? sudo systemctl 릴로드 httpd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오는 건 요건 과제였죠. 그죠? MariaDB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 워드프레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워드프레스의 관리자로서 WP 어드민이라는 유저를 추가했습니다. 추가할 때 어디서 접속하느냐? 이건 VM2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까 시나리오에서 봤지만 VM1의 PHP가 이제 VM2에 전부 다 데이터를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VM1 그리고 패스워드는 WP secret 다 설정이 돼 있나요? 뭐 과제를 한 학생도 있고 안 한 학생도 있는데 안 한 학생은 뭐 지금이라도 재빨리 해야 이걸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랜트를 통해서 이제 이 사용자한테 이 DB에 대해서 권한을 주는 거죠. 네, 모든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뭐 테이블을 생성을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그 테이블 안에 뭔가 저장할 수도 있고 뭐 테이블 구조를 바꿀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권한을 가지겠고 이 사용자에 대해서 그래서 뭐 사용자의 권한을 뭐 확인을 할 수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이제 접속 테스트를 VM1에서 실제로 VM2로 이 크리에이트 된 유저에 대해서 이제 접속을 해볼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는 과제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DNS 서버 변경 이렇게 접속을 하려면 VM1에서 이렇게 도메인으로 접속하려면 아까 봤듯이 캐시 서버를 교내 서버로 바꿔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WP 디렉토리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 패키지를 일단 저장을 해오는 것까지가 과제였죠. 그죠? 그래서 cd 점점 해서 ls-l 해서 보면 아마 이 파일이겠죠. latest-kr.zip 이 파일이 아마 워드프레스의 설치 파일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최신 버전은 5월 22일에 만들어진 거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일단 풀어주면 돼요. 그냥 풀어주면은 일단 그 디렉토리 구조가 쫙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sudo 그래서 여기서 zip 파일은 그냥 여기에 unzip이라는 명령어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unzip 여기서 파일 네임 주면 쫙 풀어지죠. 그래서 다시 ls-l 해보면 디렉토리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워드프레스라는 디렉토리예요. 이 디렉토리 밑에 지금 보시다시피 모든 파일들이 다 풀렸어요. 물론 이제 서브 디렉토리들도 있겠죠. 디렉토리 밑에 이제 파일들이 들어갔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워드프레스라는 디렉토리가 아니고 어디였냐면 아까 WP였죠, 그죠? 우리 시나리오에서 컨텐츠의 기본 디렉토리가 이제 vir 밑에 밑에 WP입니다. 그러니까 이 워드프레스가 아닌 WP로 바꿔줘야 되죠, 그죠? 디렉토리를 어떻게 바꾸느냐? mb라는 명령을 쓰면 됩니다. mb는 move의 약자죠, 그죠? 그래서 mv sudo죠. 이것도 sudo mv 해서 이제 워드프레스를 어디로? WP로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뭐 사실은 결국은 이게 move라고는 하지만은 이름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꾸고요. 다시 ls-l 해보시면 이제 워드프레스가 WP로 바뀌었습니다.
디렉토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디렉토리는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 또 다양한 그 후속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는 이게 루트로 되어 있어요. WP가 WP 디렉토리가 루트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아파치로 그 사용자를 바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chown. 그래서 chown은 소유자죠. 소유자와 소유 그룹을 바꾸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수도로 해야 되겠죠. chown 사용자도 소유자도 루트고 소유 그룹도 루트인데 이거를 아파치 앞에 게 소유자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아파치 이게 소유 그룹입니다. 예, 이거 뭐를 여기서 근데 이렇게 하면 이 디렉토리만 바뀌고 이 디렉토리 밑에 것들은 안 바뀌어요. chown 마이너스 대문자 r 해서 리커시브로 그 밑에 있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파일들 전부 다 디렉토리 파일들을 다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그 안에 것들을 전부 다 바꾸기 위해서 마이너스 r이라고 하는 옵션을 붙였고요. 예, wp 해서 바꿨고 그 결과를 다시 한번 ls-l로 확인하면 이제 아파치로 바뀌었죠. 그 wp는 디렉토리고 그 밑에 것들도 다 바뀌었을 거예요. 보지는 않겠지만 뭐 간단히 보면 밑에 wp만 보면 예, 전부 다 바뀌었죠. 싸그리.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여기에서 CQNS 리눅스에서 이 디렉토리에 대해서 이제 요 밑에 거죠. 밑에 거. 네, 이거는 방금 막 chown 한 거고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httpd system read write httpd가 이 파일 시스템에다가 read write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네, 컨텐츠를 이제 read write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느 디렉토리에 대해서 이 디렉토리에 대해서 Secure Enhanced Linux의 어떤 그 뭐랄까 보안 설정을 바꿔주는 거죠. 예, 그 부분을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chcon 컨텍스트라는 뜻이요. 컨텍스트를 이제 변경한다 그런 의미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rt 해서 httpd 언더바 sys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언더바 read write에 대해서 컨텐트 언더바 t 하고 어디 현재 디렉토리가 ww잖아요. vir 밑에 ww 밑에 현재 디렉토리 밑에 wp라는 디렉토리에 대해서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rt로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 밑에 것들을 다 바꾸도록 이렇게 합니다. 예. 다 권한을 주는 거죠. 부적절한 인수 rw인데 wr로 썼네요. 예.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했고 그 밑에는 일단 놔두세요. 뭐 설치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설치 파일은 그대로 놔두고 이제 여기서는 삭제하는 걸로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풀어서 놨고 그 다음에는 네임 서버 아까 얘기했듯이 wp.js.dic.cf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A 레코드를 하나 추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 레코드를 어떻게 추가했냐면 배시를 이 커맨드 라인을 실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고 sudo 배시 마이너스 c는 이 따옴표로 되어 있는 커맨드 라인을 실행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echo 마이너스 e 그래서 마이너스 e 옵션은 이 뒤에 나오는 그 에코 할 대상의 그 특수 문자들을 인식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슬래시 t는 이건 탭이에요. 탭.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wp 탭 in 탭 a 탭 이런 식으로 탭으로 이제 띄어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쓰고 싶으냐? wp in a 탭 두 개 223.194. 뭐 이런 걸 쓰라는 얘기예요. 여기 탭. 예. 이 뭐냐면 이제 이 도메인에 대한 존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레코드를 하나 추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에코를 하고 237.194.165. 저 같으면 150 VM1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리디렉션 하는 거죠. 어디에? 그 레코드에다가 레코드 파일에다가
어디냐면 js.dys.cf 존 데이터베이스 레코드에다가 추가를 하고 이거니까 이제 맨 밑에 라인에 추가죠. 그 다음에 이제 sed-i 옵션으로 이 파일에 요 파일에서 시리얼을 바꾸죠. 시리얼 바꿔야 그게 이제 그 세컨더리 서버, 슬레이브 서버한테도 업데이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근데 이 시리얼 값이 이제 뭐 날짜 연도 날짜로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2026으로 했는지 26 뭘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수업 시간에 지난번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존 데이터베이스 레코드 파일의 내용을 볼게요. sudo cat var named bs.dyic.cf.john 였나요? 이렇게 돼 있죠. 시리얼이 연도가 뒤에 두 자리만 돼 있군요. 2605, 2701 뭐 이렇게 있군요. 요거를 이제 바꿔야죠. 그리고 하나를 추가해야죠. 그럼 추가는 sudo vi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셔도 돼요. vi. 그래서 직접 작업을 해도 되죠. 그래서 wp를 하나 추가하는 거죠. A 레코드를 5라고 치면 5. 현재 커서 있는 라인 다음 라인에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5 하면 insert 모드로 가고요. 그래서 wp라는 도메인 이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호스 이름만 쓴 거죠. in a 아이고 문자 대문자가 됐네요. a 223.194.165. 저는 150번 VM이죠. VM1. 그래서 뭐 이거는 워드프레스 페이지 서버 이렇게 그냥 이름을 붙여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A 레코드를 추가한 거고요. 시리얼을 바꿔야죠. 날짜가 2605가 아니고 이제 260R6이죠. 6으로 바꾸고 날짜는 오늘이 10일이죠. 그죠? 그냥 CW 해서 CW 해서 2606 10 01 그래서 6월 10일 첫 번째 시리얼로 바꿨습니다. 하고 저장 하면 되겠죠. 저장하고 이제 nameD를 다시 가동하면 되겠습니다. sudo systemctl restart nameD. 물론 뭐 체크 존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여기는 체크 존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실제로 그것이 조회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ns lookup wp.dyic js.dyic.cf 조회하면 150번으로 VM1이 조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거는 이제 없어요. 준비는 끝났고, 그러면 이제 뭐 여기 가상 호스트 접속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게 안 돼야 정상이겠죠? http://wp.js.dyic.cf 밑에 jsli.php 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여기에 wp 디렉토리 밑인데 이렇게 not found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이제 복사해서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현재 디렉토리 www니까 sudo 카피해죠. sudo cp HTML 밑에 있는 거 복사해다 씁시다. 그러면 밑에 jsli.php를 어디로? wp 디렉토리로 카피를 합니다. jsli.php가 왜 h가 두 개 들어갔냐? 복사 하고 나면 이제 복사가 됐으니까 있겠죠. 그래서 다시 릴로드하면 뜨겠죠. 그래서 현재 작업 중인 파일은 vir 밑에 wp 밑에 jsli.php입니다. 다큐멘트 기본 서버의 루트가 아니고 이제 wp 워드프레스 서버의 다큐멘트 루트 밑에 jsli.php이죠. 준비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워드프레스가 접속은
일단은 아무것도 없이 URL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호스트가 URL이 아니고 그 밑에 아무것도 없이 그 호스트 이름만 지정을 해주면 돼요. wp-ds-dy.cf. 그럼 이제 워드프레스에 접속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접속 하면 이렇게 이제 워드프레스 설치 과정에 들어가죠. 그죠? 네, 시작합시다 하고 나오죠.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설치 시작이에요. 아직 완벽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뭘로 쓸 거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뭘로 할 거냐, 사용자는 뭘로 할 거냐 이런 거 다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죠. 초기 설정. 데이터베이스는 이름이 아까 뭐였냐면 여기에서 과제로 해온 이 워드프레스라는 데이터베이스 네임이죠. 이걸 해주시면 되겠죠. 워드프레스. 그 다음에 사용자는 WP 어드민이네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WP 어드민. 그러니까 사전에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해 놓은 그대로 해줘야 되죠. 사용자의 이 관리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의 패스워드는 WP secret. 이것도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호스트는 여기서 이제 로컬 호스트가 아니고 이제 이거는 PHP고 VM1의 프로세스니까 얘가 접속을 하려면 db.js.dyc.cf 뭐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 VM2의 IP 주소를 줘도 되고 그거는 아마 상관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제 이 VM2에 할당된 호스트 네임으로 했습니다. 이게 어디에 돼 있으면 여기 있었죠, 그죠? 존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이미 VM2에 대해서 DB라고 그 레코드 A 레코드를 지난 시간에 추가했었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접도는 뭐 필요 없고요. 제출. 아주 좋습니다. 설치 1부 통과했습니다. 설치 실행. 하고 뭐 사이트 제목은 뭐 여기서 그냥 이름을 주시면 돼요. 그냥 딱 그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대문 이름의 제목입니다. JS 워드프레스. 사용자는 이제 여기에서 실제로 사용할 사용자죠. 관리자가 되겠어요. 관리자.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JS2로 하고 뭐 비밀번호는 뭐 여러분들이 적절히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JS2 3에50으로 할게요. 그냥. 그다음에 뭐 비밀번호가 약하다네요. 약한 비밀번호 사용 확인. 메일 주소 그냥 혹시 모르니 써놓아 봅시다. JS2 동양.ac.kr. 네, 했고요. 워드프레스 설치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로그인. 네, 이제 방금 아까 지정한 관리자 JS2 JS2 3에50으로 접속하면 이와 같이 이제 워드프레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뜨면 일단 설치 완료죠. 네, 여기까지 되면 이제 일단 워드프레스 설치는 완료됐고 여기서부터 이제 워드프레스 사용하는 건 사용자의 몫이죠. 그죠? 여기다 이제 사용자를 더 추가하기도 하고 그 사용자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퍼미션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를 나 혼자 운영할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자기만의 워드프레스 페이지들을 또 만들도록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것까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관리자로서 그런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그 각각의 사용자가 각각의 필요한 대로 이 워드프레스를 뭐 게시판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블로그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무슨 포트폴리오 페이지로 쓸 수도 있고 또는 뭐 그 쇼핑몰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워드프레스에서 그런 템플릿들을 제공해주고 또 서드 파티 템플릿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여러분들이 해보실 일이고 사용자로서 관리자로서는 여기까지 기본으로 했습니다. 혹시 잘 안 된 경우에 다음과 같은 트러블 슈트를 해봐라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설치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조치사항은 일단 마리아DB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싹 날리고요. 다시 만들고 그 다음에 설치된 디렉토리에 있던 그것도 전부 다 WP 디렉토리 내용을 싹 지웁니다. rm-r로 해서 그리고서 다시 하시면 돼요. 다시라는 건 여기서 이 과정을 다시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 과정을 다시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새로 만들고, 그러니까 지우고 나면 다시 당연히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지우고 다시 만들고, 아이고 왜 안 써지냐? 그 다음에 이 디렉토리 지우고 다시 패키지 압축 풀어서 다시 WP 디렉토리로 옮기고, 그리고 다시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사용자들을 등록을 해놓고 그 사용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서 이제 뭐 다양한 뭐 스토리지로 쓰기도 하고 어떤 공유를 위한 그런 스토리지 쓰기도 하고, 그 외에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다양한 앱들을 또 제공을 해요. 그래서 뭐 여기 뒤에도 나옵니다만 앱 중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심지어 우리가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줌을 이용해서 화상으로 뭐 이게 원격 수업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과 똑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앱들도 다 있어요, 이미. 클라우드로 그런 식으로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많은 그 유용한 앱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설치를 해놓고서, 물론 기본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패키지들을 여기 서브 패키지로 여기다가 이제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패키지들을, 애플리케이션들을 설치해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 혼자 쓸 수도 있죠. 네,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지 그냥 스토리지의 용도뿐만 아니고 그야말로 다양한 앱들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이것도 이제 그 계속해서 많은 그 자원하는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앱들을 만들어서 등록을 해놓고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앱스토어처럼. 대표적인 클라우드가 온 클라우드라는 게 있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온 클라우드에서 이제 파생된 넥스 클라우드라는 클라우드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거는 좀 또 다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그 호스트로 하지 않고 지금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호스트에 엘리어스를 써서 이 서비스 디렉토리를 지정을 해주려고 해요. 엘리어스 짓이요. 아까 해봤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 서버는 이제 js.dys.cf, 뭐 ww를 하든 말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서버죠, 그죠? 이 서버의 호스트 이름을 그대로 쓰고 단지 이제 접속 URL을 /nxc로 접속하면 이제 넥스트클라우드 서비스가 동작을 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딸랑 호스트 이름만 써서 되는 게 아니고 밑에 이제 디렉토리까지 써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실제로는 이게 원래 이걸로 접속하면 vir 밑에 www 밑에 html 밑에 다큐멘트 루트 밑에 nxc라는 디렉토리 밑에 어떤 서비스 앱들이 돌아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뭔가 요청을 하면 그게 아니고 이 디렉토리, 그러니까 이것과는 별개의 다른 디렉토리를 이제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 다큐멘트 루트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죠?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죠. 넥스트클라우드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서비스를 하겠다.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일이 또 따로 디렉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nxc 밑에 데이터로 접근하면 된다. URL에서. 그러니까 URL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넥스트클라우드 밑에 데이터가 아니고, 그죠? nxc가 넥스트클라우드라면 nx 밑에 데이터면 원래는 넥스트클라우드 밑에 데이터여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별개의 디렉토리를 또 다시 이 www 밑에다가 nxc 데이터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URL을 접속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걸 위해서 alias.conf 파일을 따로 만들었어요. nxalias.conf라는 파일입니다. 이건 아까는 alias.conf 파일이 있었죠, 그죠? 그거와 별개로 따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udo tc 밑에 httpd 밑에 conf.d 밑에 nxc alias.conf 이렇게 sudo vi 해야죠. 이 파일을 그대로 카피해다 쓰겠습니다. 컨셉은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nxc 밑에 데이터를 먼저 정의를 했는데요. 우선 nxc 자체는 nxc 자체는 어디로? vm 밑에 w 밑에 nextcloud, 이게 이제 본 디렉토리죠. 본 디렉토리이고, 이 디렉토리에 대해서 요거는 뭐 다른 거랑 별 다를 게 없고요.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URL에 해당하는 nx 밑에 데이터는 vm 밑에 w 밑에 nxc 데이터라는 디렉토리
저장이 되도록 하겠다 한 거고, 그 디렉토리에 대해서는 뭐 require or granted 이 정도 설정을 했고, escape wq 하고, 얘도 sudo httpd-t 테스트 해보면 오류가 나겠죠. 이렇게 오류가 날 거예요. 왜 오류가 나냐면 커멘트를 안 지웠죠. 커멘트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이거 지워야죠. d 달러 여기서 d 달러 콜론 wq 저장하고 다시 테스트 해보시면 이제 syntax 오케이 됐죠. sudo systemctl httpd restart 뭐 릴로드 해도 상관없겠고요. restart httpd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과제, 요건 또 과제죠. 다운로드는 돼 있겠죠 아마. ls-l 해보면 여기 ls-l 해보면 latest.gb 요게 넥스트클라우드의 설치 파일이에요. 좀 사이즈가 큰데 sudo unzip latest.zip 그래서 요거는 넥스트클라우드라는 디렉토리에 풀립니다. 우리가 넥스트클라우드라는 디렉토리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mv 하지 않고 그대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nx 데이터 디렉토리는 만들어야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이즈가 커서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래서 sudo mkdir nxc 데이터라는 디렉토리는 만들어주고, 그래서 ls-l 해서 보시면 이제 넥스트클라우드 디렉토리와 nxc 데이터 디렉토리가 있죠, 그죠? 이 디렉토리를 아까처럼 그 오너십을 이제 아파치로 바꿔줘야 됩니다. 두 개의 디렉토리에 대해서 전부 다 chon-r 해가지고 오너를 그리고 오너 그룹을 아파치로 전부 바꿉니다. 아까 풀릴 때도 한참 걸리더니,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nxc 데이터, nx 클라우드 디렉토리에 HTTPD에서 그 시스템에 이제 컨텐츠들을 이제 리드 라이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건 똑같아요. 이제 CQNS 리눅스에서 할 일이죠. 에서의 보안 설정입니다. 이거 똑같이 해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아까 그것도 그랬지만 임시예요, 임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되지만 이게 재부팅되고 나면 사실 이게 사라져요. 요 설정이. 그래서 이건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재부팅하고 나서 다시 쓰려면 또 이걸 또 실행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즉 넥스트클라우드나 아니면 워드프레스를 다시 실행할 때 오류가 나지 않게 하려면, 왜냐하면 이제 허용 권한을 설정하는 거니까 다시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요것을 setCiv이라는 명령과 restorecon이라는 두 가지 명령을 가지고서 영구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셔도 됩니다. 요즘 뭐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firewall 명령에서 마치 그 runtime to permanent를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현재만 적용되는 상황이다. 뭐 set in force 명령으로 현재의 그 CQNS 리눅스의 모드만 바꿔주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거는 이제 넥스트클라우드에서 다른 사이트들에 접속을 해서 뭔가 데이터를 받아오거나 그럴 일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앱 리포지터리가 있어서 그 앱 리포지터리에서 필요한 앱들을 또 다운로드 받아서 확장 앱들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할 때는 이제 다른 웹 서버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 데이터를 받아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위한 CQNS 리눅스 설정이 또 요거입니다. 마치 데이터베이스를 원격으로 접속할 때 있었던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게 어디에 비슷한 게 있었냐면 저기 위에 여기에서 있었죠. 여기 26페이지에 보시면 accessible-p http can connect network connect db가 있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르죠. 여기는 -p http can network connect, 여기서는 http can network connect db. 그러니까 원격 DB를 접속하기 위한 CQNS 리눅스 설정이었고, 이거는 원격 서버를 접속하기 위한, 그냥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그냥 웹 서버를
접속하기 위한 그런 설정입니다. 허용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거는 영구 설정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P가 퍼머넌트거든요. 근데 요거는 영구 설정이 아니다 하는 거. 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준비 끝났습니다. 그러면 실제 넥스트클라우드 접속을 이와 같이 호스트네임 /nxc로 접속을 하면 되겠습니다. 접속을 해볼게요. Ctrl V 접속하면 이와 같이 이제 설치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뭐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 어떻게 했나 봅시다. 네. 관리자 이름은 뭐 nc 어드민이라고 했네요. nc 어드민.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이건 이 그 넥스트클라우드 자체에 대한 관리자요. nc 어드민. 뭐 이름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네. 패스워드도 뭐 저는 그래서 jsli 32505.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폴더는 이제 brw nxcloud 데이터가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nxc 데이터라고 하기로 했죠. br 밑에 ww 밑에 nxc 데이터라는 폴더를 데이터 폴더로 지정을 해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MariaDB를 쓰기로 했으니까 이 MariaDB를 클릭하시면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여기서 사용자가 누구였냐면 nxc 어드민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nxc 어드민. 그 다음에 암호는 nxc secret, nxc secret.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네임은 nxc_db로 했군요. nxc_db.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호스트는 뭐 이름으로 줘도 좋고 IP 주소로 좋고 db.js.dyc.cf. 저는 이제 이름이 다 돼 있을까?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설치 버튼을 누르면 설치를 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어쨌든 이렇게 설치를 왜 오류가 났지? 아니 이게 왜 URL이 이상하게 바뀌었네요? 왜 NXC가 됐지? 여기 다시 아까 Ctrl V js.dys.cf.nxc로 네, 다시 바꿔볼게요. 엔터. 그러니까 원래 URL로 다시. 뭔가 이상하네요. 네, 제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건너뛰기 X 하면 이렇게 이제 기본 페이지가 뜹니다. 이게 넥스트클라우드의 기본 페이지고요. 여기에서 뭐 이 메뉴를 통해서 여기에 필요한 경우에 계정을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앱을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고 앱 클릭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예, 다양한 작업들을 이제 여기서부터 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외부에 있는 넥스트클라우드의 앱스토어와 같은 확장 앱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앱스토어들이고요. 여기서는 추가 앱들을 설치해서 여기 액티브 앱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앱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설치는 되어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앱은 이걸 클릭해서 볼 수도 있고 뭐 그러하고요. 앱 번들에서 이제 그 설치할 수 있는 앱들, 앱 번들들을 또 볼 수가 있고 뭐 이러합니다. 여기 기본 앱이 떠야 되는데 이상하게 기본 앱이 안 뜨네. 여기서 쫙 했을 때 여기서는 이렇게 기본 앱들이 여기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서 클릭해야 기본 앱들이 나타나는군요. 이것도 지난주쯤에 했을 텐데 네. 이것이 또 바뀌었군요. 네. 어쨌든 네. 여기서 이제 앱들을 쓸 수 있죠. 뭐 사진을 뭐 저장하거나 불러올 수도 있고, 뭐 파일을 저장하거나 불러올 수도 있고, 오피스를 실행할 수도 있고, 뭐 오피스는 아시죠? 워드나 뭐 스프레드시트나 이런 것들. 예, 그런 다양한 앱 뭐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예, 아까 봤던 그런 거. 네, 여기까지 할 내용이 뭐 많은 내용 중에 아주 일부만 해봤습니다. 뒤에 시간이 부족해서 바쁘게 달려왔는데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제 예, 그 시험 범위가 되겠고요. 뭐 중간고사 비슷하게 나올 거고 특히나 이제 이번에는 그 웹 서비스 하면서 데이터베이스 쪽을 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한 뭐 사용자 관련 명령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관련 명령 이런 것들도 SQL들이죠. 간단하게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뭐 작업하신 거는 이제 저장해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과제는 뭐 과제를 내겠습니다만 뭐 더 추가를 하는 건 없어요. 오늘 한 것들이 다 완성이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실은 여러분들이 그 시험 기간 전에도 일주일 전에도 쓸 수 있으니까 뭐 그래봐야 다음 주 월요일까지죠, 그죠? 쓸 수 있으니까 부지런히 해서 오늘 좀 덜 된 부분
뭐 영상도 참고하시고 해서 또 파워포인트도 잘 돼 있으니까 그거대로 하시면 안 되지는 않을 거예요.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2시에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